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 나라 제3권 마이너스 프랑스 마이너스 자유, 평등, 박애, 혁명이 낳은 나라 마이너스. 작가 이원복, 출판사 김영사, 장르 역사, 교양 만화 하나, 작품 개요. 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 나라 제3권은 프랑스를 다룬다. 네덜란드 제2임, 독일 제2권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되는 유럽 국가인 프랑스는 유럽 문화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 중 하나다. 자유, 평등, 박태, 리베르테, 에갈리털, 프라테르니네라는 혁명의 이념을 인류 역사에 각인시킨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패션, 미식, 예술 강국으로 자리한 프랑스의 총체적 면모가 이 권에 담겨 있다. 이원복은 유학 경험을 통해 체득한 유럽 문화의 생생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단순한 낭만과 예술의 나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역사적 복잡성과 사회적 모순까지 솔직하게 조명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급 문화와 일상적 파업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보편적 인권을 선도하면서도 식민지를 경영한 나라,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묘하게 얽힌 나라. 이러한 프랑스의 역설적 매력이 특유의 유머러스한 만화체로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제3권은 프랑스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 환경, 고대 갈리아에서 현재까지의 역사, 공화국 정치 제도,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 그리고 프랑스인의 일상과 국민성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원복만의 비교 문화적 시각,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이 권 전반에 걸쳐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2. 프랑스 기본정보 공식 국명 프랑스 공화국 아레푸블리크 프랑즈 수도 파리 면적 약 55,695 제곱미터 유럽 연합 최대 한반도의 약 5배 인구 약 6,800만 명 2024년 기준 언어 프랑스어 공용어 종교 가톨릭 전통 강함 세속주의 라이시테 헌법 원칙 정치체제 반대통령제 공화국 제5공화국 1958년 통통화 유로 국기 블루 화이트 레드 삼색기 트리콜로르 트리컬롬 국가상징 마리안느 마리알 수탉 가루아 에펠탑 개선문 주요 산업 항공 자동차 럭셔리 농업 관광 원자력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로 대서양 지중해 알프스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른바 육각형 헥사곤이라 불리는 독특한 국토 형태는 프랑스인들이 자국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해외 영토 TOM을 포함하면 프랑스는 전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영토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3. 프랑스의 역사 삼리시 1. 갈리아에서 프랑크 왕국까지 현재의 프랑스 영토는 고대의 갈리아 가올라 불렸으며 켈트계 갈리아인들이 거주하였다. 기원전 5851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전쟁을 통해 이 지역을 정복하였고 이후 수백 년간 로마 문명이 깊이 뿌리내렸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와 로마 가톨릭 전통은 이 시기의 유산이다. 5세기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게르만계 프랑크족이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클로비스 1세가 세운 프랑크 왕국은 8서 9세기 카롤루스 대제 르마인 샤를마뉴 치하에서 서유럽 대부분을 통합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카롤루스 대제 사후 제국이 분열되면서 서프랑크 왕국이 현재 프랑스의 원형이 되었으며 이후 카펫 왕조가 약 300년에 걸쳐 왕권을 강화하고 프랑스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3위 백년 전쟁과 잔 다르크 14에서 15세기. 프랑스는 영국과 백년 전쟁, 헌드레드 이어스, 워첸 337에 1453을 치르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시작된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수세에 몰렸으나 잔 다르크 1412-431라는 10대 소녀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전장에 나타나 프랑스군의 사기를 되살렸다. 오르랑 올를레안 해방을 이끈 잔 다르크는 이후 영국군에 붙잡혀 이단으로 화형당하였으나 프랑스 민족의 상징이자 국민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이원복은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단순한 신비 이야기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민족의식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통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며 각자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 것이 유럽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3-3. 절대왕정과 태양왕 루이 14세, 17세기 루이 14세, 루이 XIV, 제위 1643에서 시 715는 짐이 곧 국가다, 엘타, 세스트 모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의 전형을 구현하였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여 귀족들을 궁정에 모아놓고 화려한 의례 속에 통제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극대화하였다.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사, 문화 강국으로 군림하였으며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가 유럽 전역 상류층의 공통어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루이 14세의 끊임없는 전쟁과 사치는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이원복은 베르사유의 화려함과 민중의 빈곤이라는 극단적 대비를 통해 절대 왕정 체제가 내포한 구조적 모순, 이것이 곧 프랑스 대혁명의 씨앗이었음을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려낸다. 3-4. 프랑스 대혁명 1789과 공화국의 탄생.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바스틸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내건 혁명은 수천 년간 유럽을 지배하던 절대 왕정과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연권과 주권 재민의 원리를 역사상 최초로 국가체제에 적용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793년에는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혁명은 공포정치 테로머 시기에 무차별적 처형, 권력 투쟁, 사회 혼란이라는 어두운 면도 동반하였다. 이원복은 대혁명에 빛나는 이념적 성취와 함께 그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동시에 서술하면서 이상이 현실로 구현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공화정, 제정 왕정을 오가는 정치적 실험의 연속 속에서 5번의 공화국 체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3-5. 나폴레옹 시대 혁명의 혼란 속에서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에서 1821는 뛰어난 군사 천재이자 탁월한 행정가로 프랑스와 유럽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고 근대적 법률 체계인 나폴레옹 법전, 코드 나폴레온을 편찬하여 유럽 각국의 근대 법률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능력주의에 입각한 행정제도, 중앙집권적 교육제도, 프랑스 은행 설립 등 근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나폴레옹의 대륙 지배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원복은 나폴레옹을 영웅인가 독재자인가를 묻는 이분법적 시각 대신 그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역설적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한다.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이 역설적으로 유럽 각지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하고 근대 국가 형성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3대시 6. 근현대 프랑스 19세기 프랑스는 산업혁명, 파리코민 1871, 제3공화국 수립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근대화를 이루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드골 샤를 드골 장군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의 저항과 해방은 프랑스인들에게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전후 제4공화국의 정치 불안을 수습하고 드골이 주도한 제5공화국 1958년이 출범하면서 현재의 반대통령제 체제가 확립되었다.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 영광의 30년, 학생혁명인 68운동, 찐AI 68의 사회 문화적 충격, 유럽 통합에서의 주도적 역할, 이러한 현대사의 흐름도 이원복의 서술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4. 정치와 제도 마이너스 반대통령제의 나라 4대1, 제5공화국과 반대통령제. 현재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 1958년 아래 반대통령제 세리즘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정책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반면 총리는 내치 내정 행정을 담당하며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 코에비테이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원복은 이 독특한 권력 구조를 한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비교하며 설명하면서 프랑스식 반대통령제가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과 의회 민주주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역사적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 빈번한 파업, 시위, 광장 집회, 대혁명 이래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한다. 4-2. 세속주의 라이히테의 원칙. 프랑스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라이시테, 라으시테 세속주의이다.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며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을 제한한다.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원복은 라이시테가 프랑스 무슬림 이민 공동체와의 갈등에서 어떻게 복잡한 문제를 낳는지도 균형 있게 다룬다. 세속주의의 원칙과 종교적 자유 사이의 긴장, 그리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프랑스적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현재 진행형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프랑스가 단순히 이상적인 자유국가가 아닌 복잡한 현실적 문제와 씨름하는 살아있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5. 경제와 산업, 럭셔리와 농업의 나라. 5-1. 세계 7위권 경제대국. 프랑스는 독일, 영국과 함께 유럽 3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7, 8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에어버스, 에어번스, 르노, 르널, 푸조, 푸조,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네르지, 루이비통, 루이비통, 에르메스, 에르메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프랑스를 본거지로 하고 있다. 특히 럭셔리 산업에서 프랑스는 세계 최강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LVMH그룹은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최상위를 장악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가 높으며 원전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원자력 강국이기도 하다. 이원복은 이러한 프랑스 경제의 다양한 면모를 설명하면서 농업 보조금 문제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프랑스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도 함께 균형 있게 소개한다. 5-2. 농업 강국과 미식 문화.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이자 전 세계 미식 문화의 메카다. 프랑스 요리 쿠진 프라노에는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미슐랭 비케렌 가이드는 전 세계 외식 문화의 기준점이 되었다. 와인의 경우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등 세계 최고 품질의 와인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복은 프랑스인들이 음식을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삶의 예술이자 문화적 경험으로 여기는 태도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소개한다. 점심 식사에 2시간씩 할애하는 프랑스 직장인의 문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디너 문화, 그리고 지역마다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치즈 400여 종과 이러한 요소들이 프랑스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이 이 원복의 해석이다. 6. 사회와 문화 마이너스 예술과 지성의 나라 6-1 예술의 수도 파리. 파리는 수백 년간 세계 예술 문화의 중심지였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 퐁피도 센터는 각각 고전 미술, 인상파, 현대 미술의 세계적 보고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마네로 대표되는 인상파 미술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으며 피카소, 샤갈 등 외국 예술가들도 파리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 문학에서도 프랑스는 세계를 선도하였다. 볼테르, 루소, 위고, 빅터 휴고, 발자크, 플로베르르, 프루스트, 사르트르, 카뮤 등 세계 문학사에 깊이 새겨진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카페 문화와 지식인들의 토론 문화는 파리를 지성의 수도로 만든 핵심 요소였다. 이 원복은 이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인들이 지적 논쟁과 철학적 토론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독특한 문화 기질을 조명한다. 6-2 패션과 럭셔리 문화 세계 패션의 수도 파리는 샤넬, 디올, 입생로랑, 이브생로랑, 지방시 등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의 본거지다. 매년 파리 패션 위크는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결정짓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단순히 고급 옷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패션을 예술의 한 형태로 격상시키고 삶의 미학을 중시하는 문화를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산시킨 나라다. 이 원복은 프랑스 럭셔리 문화를 단순한 사치로 보지 않는다. 장인정신 아르티사과 미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전통이 수백 년에 걸쳐 쌓여 이루어진 문화적 성취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설명한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들이 전 세계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며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프랑스 국가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다. 6-3 프랑스인의 국민성과 일상문화 이원복이 그려내는 프랑스인의 국민성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논리적 토론을 즐기는 것으로 요약된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극도로 강하여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도 모른 척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프랑스어로 시도하면 금세 친절해지는 프랑스인들의 이중적 모습도 유머러스하게 소개한다. 카페에서 신문을 읽으며 정치 토론을 즐기는 문화, 일요일 가족 오찬의 전통, 여름 휴가 바캉스를 신성한 권리로 여기는 태도 등 프랑스인의 일상을 이원복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프랑스의 파업 그레브 문화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기차와 지하철이 파업으로 멈추는 일이 연간 여러 차례 반복되는 프랑스에서 파업은 생활의 일부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여겨진다. 이원복은 이러한 파업 문화가 권리를 위해 싸운다는 대혁명 이래의 정신적 유산임을 지적하며 한국의 노동 문화와 비교하는 흥미로운 성찰을 이끌어낸다. 7. 주요 도시 탐방 7일 파리 빛의 도시 라빌루에라 불리는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다. 센 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노트르담 대성당, 카테리알 노트르담드 파리,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투어 에펠, 개선문 아크 듀 트리옴프, 샹젤리제 거리, 샹젤리제의 랜드마크들이 형성하는 도시 경관은 수백 년의 도시 계획과 건축적 노력의 결정체다. 에펠탑은 1889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임시 구조물로 건설되었다가 철거 위기를 넘기고 파리의 영원한 상징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흉물스럽다며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원복은 유머러스하게 소개하면서 위대한 예술과 건축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다. 7위. 지방도시들 파리 외에도 프랑스는 개성 넘치는 지방도시들이 풍부하다. 리옹, 리은, 미식의 도시로 프랑스 최고의 요리를 자랑하며 마르세예는 지중해의 역동적인 항구 도시다. 보르도는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지, 니스와 칸겜은 코트다지르, 시엠데 다지르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국제 영화제로 유명하다.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프랑스와 독일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유럽의회 유러피안 팔리아먼트가 위치한 유럽 통합의 상징적 도시이기도 하다. 8. 프랑스와 국제관계 8-1 유럽 통합의 기관차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 EU 통합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드골 아데나워로 시작된 프랑스-독일 화해는 유럽 평화와 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프랑코 저르만, 프랑코 갬느만 엔진이라 불리는 이 양국의 협력이 유럽연합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해왔다. 이원복은 한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반복하던 두 나라가 어떻게 유럽 통합의 동반자가 되었는지를 통해 역사 화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한다. 파리 핵 보유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PO 중 하나이자 독자적 핵 억지력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다. 미국과 NATO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고집하는 프랑스적 독립주의는 드골 이래의 외교 전통이다. 1966년 NATO 통합 군사지휘 체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이 독립 노선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자주적 외교 노선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프랑스 국제관계의 핵심 특성이다. 9. 작품의 특징 및 교육적 의의 9-1 역사와 현재를 잇는 서술. 이원복의 프랑스 편이 갖는 가장 큰 서술적 강점은 역사와 현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오늘날 프랑스 정치 문화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나폴레옹 법전이 현대 유럽 법률 체계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식민지 역사가 현재 프랑스 이민사회의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 독자들로 하여금 프랑스를 단순히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적 존재로 이해하게 만든다. 9-2 비판적 균형 시각. 이원복은 프랑스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죄과 인종차별과 이민 문제, 경제적 불평등과 파업의 일상화 등 불편한 진실들도 함께 다룬다. 자유, 평등, 박애애의 이상을 외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유지하였던 역설, 그리고 그 식민지 역사가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다문화 갈등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균형 있게 설명한다. 한국 독자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원복이 프랑스를 통해 한국 사회를 성찰하게 만드는 비교 문화적 시각이다. 역사 교육의 방식,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화적 자존심의 표현 방식,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독자들은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10. 결론. 마이너스 혁명이 만든 나라, 자유가 숨쉬는 나라. 이원복의 21세기 먼 나라 이웃나라. 제3권 프랑스 편은 단순한 국가 소개서가 아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독자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가 어떻게 역사의 경류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인류에게 선물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지를 경영하였던 나라, 세계 최고의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일상적인 파업과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라,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국가 개입을 당연시하는 나라. 이 모든 역설이 프랑스를 영원히 흥미롭고 배울 것이 많은 나라로 만든다. 이원복이 제3권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프랑스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바스티유를 부수고 쏟아져 나온 혁명의 함성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인간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울림을 이원복의 만화체가 가장 친근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이 시리즈의 프랑스 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성취다.